네, 드라마 대장금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 이영애 씨. 그동안 좀처럼 연기하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드디어 10여 년간의 공백을 깨고 안방극장으로 돌아옵니다. 또 여기에 배우 김정은부터 수혜까지 명품 여배우들 역시 나란히 복귀를 앞두고 있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그런가 하면 태진아 씨 기자회견 이후 후속 보도를 내놓겠다는 시사저널 USA는 잠적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우 이영애 씨 연기하는 모습 기다리는 팬들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드디어 10여 년 만에 컴백을 하는군요. 어떤 작품입니까? 네, 일단 이제 사임당이라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사임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사극은 아니고요. 네. 현대와 이제 조선시대를 오가는 일종의 요즘 뭐 유행하는 타임슬립, 그러니까 시간을 미끄러져 가듯이 과거로 가서 활동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 이영애 씨가 1인 2역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의 어떤 예술혼 그리고 불멸의 사랑을 그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급자씨 이후에 거의 10여 년 만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몰랐는데 그동안 왜 작품 활동을 안 했을까요? 네, 그래서 뭐 브라운관에 복귀하는 거는 11년 만이고요. 영화는 2005년도에 이제 친절한 금자씨 때문에 10여 년 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영애 씨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이 작품 활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박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학업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작품 활동을 안 하겠다 이렇게 밝힌 점이 있고요. 그 뒤에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또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면서 또 결혼 생활 중에 또 아이가 또 생기게 되면서 육아에 집중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 뭐 고현정 씨가 출연했던 대물 같은 경우 이 100억 원대 굉장히 큰 규모의 작품이었는데 이런 큼직큼직한 작품들이 이영애 씨한테 섭외가 들어왔었는데 이영애 씨는 좀 고민스러웠죠. 왜냐하면 대장금이 너무 크게 히트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작품이 이제 마땅하게 올라오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점들이 아무래도 1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 또 한류 스타로 큰 돌풍을 일으킬지 참 기대가 큽니다. 벌써부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뭐 제작사 측에서 이영애를 겨냥해서 만든 작품이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이영애 씨의 캐스팅부터 해결했고요. 그다음에 남자 배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에서 뭐 중국이나 홍콩이나 뭐 이런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타진이 이제 오기 때문에 결국 제2의 한류로서 이 붐을 일으킬지 이제 궁금증이 익히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드라마가 약간 소강 상태이고요. K-팝이라고 하는 음악이 좀 많이 이제 붕이 되고 있는데 이 한류 열풍을 다시 드라마가 지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작품일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이영애 씨 말고도요. 배우 수혜 씨, 김정은 씨, 김사랑 씨까지 모두 브라운관 컴백을 또 예고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자를 울려에 이제 김정은 씨가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좀 독특하네요. 이 형사 출신의 뭐 아들을 잃은 그런 홍길동 아줌마로 나온다 이렇게 하는 의로운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액션 연기도 해야 되고 또 요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바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사랑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사랑하는 은동아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주진모 씨와 다시 호흡을 맞춘다는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주지훈 씨하고 이제 수혜 씨가 또 가면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동안 잠잠했던 여배우들이 다시 복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성적표도 한 번쯤 점검해볼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최시라 씨도 요즘 연기를 하고 있으시고, 그렇죠. 네, 뭐 김희선 씨라든지 과거에는 청춘 스타였던 이제는 중견 배우, 뭐 베테랑 배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배우들의 활약이 요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시라 씨 같은 경우는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뭐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한 그런 이제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데 억척스러운 역할 또 이제 어떤 상처를 받은 역할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서 드라마 자체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작품성이나 인기도가 모두 다 있는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유호정 씨 같은 경우에도 풍문으로 들었어요 해서 굉장히 또 개성 있는 재벌가의 그런 이제 부인인데도 좀 약간 허술하면서도 좀 이렇게 재벌가의 어떤 엉터리 같은 점들을 콕콕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또 눈길을 끌었던 것이 김희선 씨였어요. 앵그리맘에서 나왔는데 이 10대 교복을 입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이를 못 속이는지 김희선 씨를 이제 카메라가 딱 비칠 때는 약간 뿌옇게 나오고요. 다른 10대 나올 때는 좀 이렇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배려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김희선 씨도 오랜만에 활동을 해서 이 드라마에 출연을 했고 또 이 작품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어서 김희선, 유호정, 최시라 씨의 작품들은 모두 다 좋은 반응들을 얻어내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요, 이제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여배우들의 활약을 요즘에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지우 씨가 굉장히 눈길을 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꼭 할배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서진 씨하고도 뭐 같이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활동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줬었는데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꽃할배라고 하면 주로 젊은 남자와 이제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성이 등장하게 되면서 여성과 꽃할배의 어떤 조합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뭐 최지우 씨가 한류 스타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배우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유는 이제 털털한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적인 매력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이것으로서 사실 이제 인기를 크게 끌었던 이제 연예인이 바로 이효리 씨였죠. 그래서 그렇죠. 이효리 씨가 여신 뭐 이렇게 섹시한 이미지였었는데 뭐 패밀리가 떴다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주게 되면서 훨씬 더 인지도를 얻게 됐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런닝맨에서 송지효 씨가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매력들을 발산합니다. 그래서 이 여신의 이미지에서 인간적인 매력을 주기 위해서 예능 프로그램에 주로 여배우나 연예인들이 많이 출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오랫동안 연기 활동을 하지 않는 또 다른 여배우들도 좀 생각이 나는데 그 심은하 씨라든가 뭐 고소영 씨 이런 분들은 혹시 컴백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뭐 연예부 기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배우들이기도 한데요. 심은하 씨 같은 경우 뭐 지상욱 씨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내조 활동들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뭐 이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연예인 활동에 뭐 이렇게 좀 단초가 아니냐,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신앙 활동 관점에서 그 종교 방송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고소영 씨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이제 언니가 간다 이후에는 별다른 작품 활동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해 하정우 씨와 함께 작품을 한다고 했었는데 임신 소식과 함께 이것이 또 이제 물거품이 된 사안이 있습니다. 또 이제 장동건 씨가 이제 결혼하고 그 뒤에 뭐 필딩 투자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예계 활동보다는 이제 육아와 또 어떤 투자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그런 이제 소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중년 여배우들의 활약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렇게 중년 여배우들의 활약이 좀 주목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중년 여배우들 같은 경우 사실 뭐 지상파 방송사를 중심으로 드라마의 시청층들이 확실하게 픽스가 정해져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케이블이나 뭐 이런 종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젊은 트렌디한 드라마들이 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익숙한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선호를 많이 받기 때문에 예전에 활동했던 배우들이 컴백이 오히려 더 좀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고 이렇게 또 분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고민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예전에 그 여배우들은 주로 이 주인공만 했었잖아요. 그럼 약간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줄 때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해야 되고요. 또 되게 예전에 여배우들은 좀 선한 역할들 많이 나왔어요. 약간 순수하고 청초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인데 약간 좀 극악스럽거나 악녀 역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이제 섭외 대상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본인이 어떻게 수용을 해야 될 것인가가 좀 더 인기를 연장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각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여배우들 중에서도 20, 30대 배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중년 여배우들이 더 부각이 되는 거다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그래서 20, 30대 여배우들은 사실 언제나 뭐 항상 기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드라마 트렌드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연기력이 뒷받침이 될 때 오히려 더 이제 드라마 시청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년 배우들이 큰 역할을 하고 또 대체적으로 뭐 특히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신인 여배우보다는 조연급의 중년 배우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시청률이 많이 나오게 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중년 배우들의 역할이 더 커지고 또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드라마계의 풍토들이 정착되면서 아무래도 중년 배우들의 입지가 훨씬 더 넓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년 배우들의 어떤 내공 때문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연기 내공이 다져졌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줘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고 또 그동안 인생에 경륜이 쌓였거든요. 뭐 결혼도 하고 또 육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풍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시청자들이 고민하는 것들을 잘 소화해내는 그런 측면에서 중년 배우들의 활동이 좀 더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태진아 씨 억대 도박설 관련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태진아 씨의 기자회견 이후 시사저널 USA 대표의 잠적설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2차 보도를 냈다고 합니다. 그 태진아 씨의 기자회견은 그 녹취록은 뭐 짜깁기 자작극에 불과하다.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2차 보도에 대해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태진아 씨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후속 보도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 후속 보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잠적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시사저널 USA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 측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실체가 있는 거냐, 사무실도 제대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후속 보도가 안 나오니까 결국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녹취록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결국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이제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태진아 씨가 요구한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카지노에서 내가 어떻게 카지노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찍은 사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제시하라고 이렇게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이 2차 보도 내용을 잠시 좀 언급을 하자면 전화 통화를 했던 그 매니저가 그 지금 억대 도박설을 제기한 그 카지노의 매니저가 지금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뭐 그 시사저널 USA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만 태진아 씨가 도박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도박을 한 것이고 태진아 씨가 언급한 것은 그 중에 한 곳의 이제 매니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더 돈을 쓴 것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니까요, 금품을 요구한 부분에 대한 지금 기사가 있는데요. 이제 뭐 회유 제공을 거절을 하면서 나온 투자에 관한 것이었고. 또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하지만 덫을 놓아서 짜깁기 한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짜깁기라는 지금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뭐 태진아 씨는 25만 달러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그런 이제 돈을 염두를 하고 접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시사저널 USA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투자건과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그 부분만 따서 폭로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또 이에 대해서 태진아 씨의 또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측의 진실 공방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태진아 씨 측은 진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이미지에 좀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고 반면에 시사저널 USA 측은 글쎄요, 홍보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양측의 득과실을 좀 본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일단 태진아 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동안 이제 탄탄대로로 입지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초유의 일이라서 처음에는 상당히 이제 타격이 있던 것으로 이제 보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카지노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전정적으로 봤을 때 그 액수도 그렇게 가벼운 액수는 아닌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태진아 씨가 정면 돌파를 하게 되면서 극복을 하려고 했던 측면이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 기간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태진아 씨가 워낙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극복을 하려고 나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시사저널 USA 같은 경우 실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당장의 뭐 그 매체 자체를 뭐 어떤 도움을 준다 이렇게는 하지만은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뭐 조금 전에 후속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